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도 책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다들 몸과 마음은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읽던, 제가 주로 읽던 책의 종류를 좀 떠나서 다른 종류의 책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두통이 가시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앞날이 캄캄하네. 이런 생각들은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계속 깊이 진행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날이 계속되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두통이 벌써 시작돼요. 그러던 나날 중에 꾸역꾸역 일어나서 뭔가 커피라도 한 잔 마실까 그러고 있었을 때 제 동생이 보내준 영상 하나가 생각이 나서 옆에다 틀어놓고 있었죠. 그런데 살짝 몇 분 사이에 그 감정이, 그 얘기를 듣고 탁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한테 감정은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 감정이 생각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된대요. 그래서 좀 의도적이더라도 생각을 좀 바꾸려고 잠깐이라도 노력을 하거나 하면 감정이 연달아서 좀 가벼워진다는 거죠. 저도 뭐 이런 우울한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면 더 깊이만 빠지니까 나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감정은 떨쳐버려야 돼, 이러고 앞머리를 톡톡톡톡톡 치면서 생각을 살짝 바꿨더니 진짜로 무거웠던 감정이 조금 옅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갑자기 좀 살짝 아플 때 두통약 하나를 입에 톡 털어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하루를 또 가볍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두통약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서 유명한 책, 시크릿도 있고 이런 종류들을 살펴보다 보니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어떤 그 작가들만의 루틴이라든지 팁을 살짝씩 주는 정도의 차이.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좀 작고 귀여운 책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깊은 철학도 좋고 넓은 고전도 좋지만 오늘은 일본의 기적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감정은 우리한테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꾸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똑바로 쳐다보고 관리를 좀 해보자는 취지에서죠. 책 제목이 이러네요. 나는 아침마다 삶의 감각을 깨운다. 이렇게 며칠 해보니까 실제로 두통이 많이 가시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는 일본 작가네요. 고토 하야토. 이분은 어릴 때 일찍이 성공을 하셨었는데 또 좀 잘 안 되는 일도 어릴 때 겪으셨네요. 숱한 시련을 겪었고 엄청 좌절했었대요. 그러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라고
엄청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좋은 습관들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명상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명상이라고 하면 굉장한 거라고 그게 아니라는 것도 이 책을 읽고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발췌해서 일부 낭독해 드릴게요. 미래의 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 일상이 흔들리고 어느 때보다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진 요즘. 마음 챙김으로 마음을 다잡으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며 마음을 정돈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인 경영인, 정치가, 운동선수, 예술가들 역시 마음 챙김을 통해 내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마음 챙김을 도입하는 기업도 많아졌다. 마음을 정돈해 자기 본연의 모습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명상이다. 명상하면 폭포수 아래에 가부좌를 한 채 거센 물줄기를 맞거나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지도를 받는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다. 더 반가운 소식은 잠에서 깬 직후야말로 자연스럽게 명상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는 것이다. 알람을 울렸는데도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은가? 이때는 반은 깨고 반은 잠든 렘 수면 상태다. 몸은 휴식 중인데 뇌는 깨어 활동하는 것으로 일종의 명상 상태인 셈이다. 명상 상태에서 사람은 자기 본연의 모습과 생각을 쉽게 드러낸다. 다가올 일들로 마음이 복잡할 때 이 시간을 사용해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좋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명상 상태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면 내가 바라는 3년 후의 내 모습을 생각하며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3분 스트레칭. 몸과 마음과 머리는 같이 움직인다. 몸 상태가 나쁘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고민이 있으면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나른한 느낌마저 든다. 몸과 마음과 머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몸과 마음, 머리 중 우리가 아침 시간을 활용해 가장 쉽게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몸의 상태다. 몸의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때 비로소 마음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몸의 상태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칭을 하면 어느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어느 부분이 부자연스러운지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몸이 아파지기 전에 대처할 수 있고, 그 이상 나빠지는 일도 없다. 몸이 무겁고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등의 증상도 바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통 예방이나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아침 시간을 활용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자. 우울한 기분에서 1분 만에 벗어나는 법.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다. 우울의 늪에서 허우적대 봤자 상황이 좋아질 리 없다. 실컷 울기도 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토해냈다면 이제 다시 예전의 긍정 모드로 돌아갈 시간이다. 다소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말이 쉽지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기분 전환이 그렇게 쉽냐고 따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생에 닥친 위기는 지나고 보면 기회로 향하는 문인 경우가 많다. 예전에 한 사업가가 갑자기 회사 간부 한 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그 간부가 하던 일을 대신 맡아 처리하게 됐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때 느낀 생생한 현장감과 문제의식 덕분에 마케팅을 배우게 됐고 그 결과 회사 전체의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반드시 나쁜 일들 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안 좋은 상황에 처해 기분이 우울할 때는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인 갑작스런 이 상황의 좋은 부분을 찾아보자.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야. 인생 최악의 사건이었던 그때보다는 상처가 덜해서 다행이야. 상대 회사도 우리 회사도 모두 손해가 안 나서 다행이야. 결혼식 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다행이야.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괜찮다. 제한 시간은 1분. 이건 안 되라고 마음대로 결론 짓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계속 떠올려 보자.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꽤 어려운 작업이다. 대상이 되는 사건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또 당신의 눈과 감정을 덮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해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좀처럼 첫 번째가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여간해서 떠오르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서 머릿속이 초고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한다. 아주 좋은 징조다.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져 긍정적인 부분도 금세 찾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같은 사건이라도 시점을 바꾸면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부정적인 것 투성이처럼 보여도 찾아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신기하게도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마음이 편해진다. 이 방법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잠재우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꼭 시도해보기 바란다. 목표를 세웠으면 선언하라.
사람은 눈앞에 목표가 있으면 노력하게 된다. 명상 상태에서 만난 3년 후에 내가 가르쳐준 해야 하는 일 목록을 포함해 이루고 싶은 목표 10개를 써보자.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다시 말해 어떤 성공 스토리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올려 본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나와 지금의 나를 잇는 계단을 만들어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손이 닿지 않는 그야말로 꿈속 존재였던 이상적인 모습이 실현 가능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매일 아침 10개의 목표를 소리내어 읽어보자. 사람의 뇌에는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이 있다. 그것도 성능이 매우 뛰어난 내비게이션이다. 목표를 소리내 읽으면 뇌 속 고성능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즉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 목표가 입력된다.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달리 입력 즉시 출발하지는 않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뇌가 무의식 중에 수집하게 된다. 소리내 읽음으로써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람의 뇌는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 특히 정보 처리 능력은 어떤 컴퓨터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우뇌의 정보 처리 능력은 초당 1000만 비트 이상이며 그 번뜩임을 좌뇌가 논리적으로 시각화해 언어나 이미지로 형태화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이 평생 사용하는 뇌는 전체의 몇 %에 불과하다.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달성 사항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식으로 뇌에 명령을 내려 목표를 의식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효과적인 방법이 목표를 소리내 읽기, 즉 선언이다. (1분간) 뜨거운 물줄기를 맞아라. 아침에 샤워를 하면 몸과 마음에 약간의 긴장감을 불어넣는다는 직장인이 많다. 사실 매일 하는 샤워는 살짝만 바꿔도 생활이 크게 변한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처음 1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염없이 물줄기를 맞기만 하자. 뒤통수와 목덜미를 중심으로 폭포수를 맞듯이 그냥 서 있으면 된다. 온도는 살짝 뜨겁게 느껴지는 정도가 좋다. 물줄기를 맞고 있으면 천천히 몸속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경직된 몸이 풀리면서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된다. 전날의 나쁜 일, 나쁜 감정이 흘러내리는 물과 함께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뇌가 각성된다. 일본 도쿄가스도시생활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신 후의 상쾌함과 아침 샤워 후의 상쾌함을 비교해 봤더니 샤워가 커피보다 몇 배 이상 효과가 컸다고 한다. 그야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의식이 아닐까 싶다.
하루의 목표는 3가지만. 하고 싶은 일 또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아도 시간은 유한하기에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 이 한정된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착착 마무리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그날 달성해야 할 목표 3가지를 정한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밀린 서류를 오늘 중으로 정리한다. 며칠 후 방문하는 고객사에 건넬 자료를 정리한다. 프레젠테이션 원고를 마무리한다. 3가지는 너무 적지 않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목표만 잔뜩 세워놓고 달성하지 못하거나 겨우겨우 끝내기는 했지만 에너지가 분산된 탓에 결과물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목표 달성이 목적인 만큼 많은 일 중에 엄선해서 3가지만 고르자. 목표를 정했으면 종이나 노트에 기록하고 마음속으로 오늘 이 3가지를 꼭 마칠 거야 라고 다짐하자. 사람은 신기하게도 마음속으로 다짐만 해도 힘과 용기가 샘솟는다.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들의 윤곽이 대충 잡히고 일의 순서가 보이기 시작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저절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3가지 목표를 정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시간 계획은 예상 마무리 시간보다 약간씩 앞당겨 세우는 것이 좋다. 언제 돌발 상황이 벌어져 시간에 쫓기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계획을 너무 빠듯하게 세우면 예상치 못한 난제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기 쉽다. 아침마다 3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꼭 달성하도록 하자. 아우, 뭐 맨날 듣던 얘기 다 아는 얘기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머리 아픈 일이 많으신가요? 되는 일이 없다고 저처럼 생각하셨나요? 해결책이 없는 일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은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우리가 이 나쁜 감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돌아가는 상황은 한번 끊어내 봅시다. 우리는 내일도 이 유리 멘탈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읽으면서 그 생각 나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어린 왕자. 바오밥 나무가 아주 작을 때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얘가 어느 순간 엄청 큰 나무가 돼가지고 작은 행성을 그냥 잡아먹을 듯이 움켜쥐게 된다고 말이죠. 이 나쁜 감정들 이런 거 바오밥 나무 관리하듯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읽어드린 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꼭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펼쳐보고 나를 다독이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네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